이 텔로미어가 세포의 노화 시계로 작용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? 유전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생명체의 재생산, 이 생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. 그런데 염색체가 복제될 때마다 그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면, 아니 어떻게 유전 정보가 세대를 거치면서 전달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김흥빈입니다. 이 운동화 신다 보면 그 운동화 끈이 끝에 있는 그 플라스틱 그 캡이라고 그러나요? 그게 닳아서 이렇게 풀어진 경우 있죠.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아, 운동화를 새로 사야겠구나, 아니면 뭐 끈을 갈든지.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DNA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DNA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DNA에는 이렇게 끄트머리가 닳아서 해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텔로미어인데요. 오늘은 그 텔로미어가 어떤 것인지,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대로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이에요. 염기죠. 예. TTAGGG. 이런 반복적인 DNA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요, 마치 운동화 끈 그 끝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 가면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서, 더 짧아지면 그 유전 정보의 내용이 없어지니까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. 요거를 전문 용어로는 말단 복제 문제라고 부르는데요. 도대체 왜 텔로미어는 짧아져야만 할까요? 우리 염색체는요, 하나의 기다란 DNA 분자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23쌍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거는 46개의 기다란 DNA가 있는 것이죠. DNA는 이중나선이에요. 두 가닥이란 말이에요. 그럼 이게 일단 두 개 분리가 돼야죠. 세포에서는 이걸 분리하는 효소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두 가닥을 분리를 했어요.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분리된 이 가닥을 보고 여기에 맞는 염기를 붙이면서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DNA를 합성하는 효소는요, 그냥 곧바로 합성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앞에 뭔가 있어야 돼요. 그걸 우리가 프라이머라고 그러거든요. 요 짧은 프라이머가 있어야 그 뒤에 이어서 합성을 시작을 해요. 그런데 이 프라이머가 얄궂게도 DNA가 아니고 RNA예요. 자, 그럼 보세요. DNA 복제의 시작이 앞에 짧은 RNA 조각으로 시작을 하는데, 복제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RNA가 DNA에 있으면 안 되죠.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.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 맨 끝에 있는 텔로미어 쪽이죠. 그쪽의 한쪽은 다시 복제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? 할 수 없이 그 끄트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DNA가 복제될 때마다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.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. 자, 긴 테이프 있습니다. 이거를 갖고 복사를 한다고 그럴 때 끄트머리를 자꾸 해요. 여기 자꾸 있으니까 이게 복사가 안 되잖아요. 손으로 잡았으니까 이거 이제 끈끈이도 많이 없어졌을 거고, 그러면 어떡하죠? 나중에 이거 테이프를 못 쓰잖아요. 어떡하죠? 우리도 잘라버리잖아요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,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완전히 복제되지 못하고 조금씩 짧아져요.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. 이렇게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잃게 됩니다. 이것이 세포의 노화와 수명을 제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세포가 여러 번 분열해서 염색체의 텔로미어 부분 길이가 더 짧아진 것으로 그만큼 더 노화한 세포라고 볼 수 있겠죠. 실제로요, 노인과 청년 그리고 어린아이 세포에서 이 텔로미어 길이를 재보면은요, 노인이 가장 짧고 어린아이에서 가장 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세포들을 배양해 보면은요, 당연히 어린아이 세포가 가장 여러 번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죠. 이렇게 세포가 일정한 횟수만큼 분열한 다음에 늙어서 사멸하는 현상은요, 일찍이 1961년에 발견됐어요. 근데 그 이후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텔로미어가 세포의 노화 시계로 작용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.
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? 유전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생명체의 재생산, 이 생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. 그런데 염색체가 복제될 때마다 그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면, 아니 어떻게 유전 정보가 세대를 거치면서 전달될 수 있을까요? 보통 우리 몸을 이루는 체세포는요,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텔로미어 부분이 줄어들어서 노화해서 죽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성체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세포가 분화돼서 그걸 대체하면 되죠. 우리 피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 몸에서 절대로 유전 정보가 유실되어서는 안 되는 세포가 있죠. 바로 생식세포, 정자와 난자죠. 생식세포는요, DNA가 복제될 때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그 끝부분을 그만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DNA 합성을 시작할 때 필요한 그 RNA 프라이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거 없앤 다음에요,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로, 특별한 효소로 DNA를 합성을 해요. 그러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. 이 텔로머레이즈 효소는요, 생식세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성체 줄기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계속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필요하죠.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분열을 하고 노화가 돼서 사멸해야 되는 대부분의 세포 가운데 이게 사멸하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한다. 그런 문제가 되겠죠. 네, 바로 그런 세포가 암세포입니다. 그런데요, 이 텔로머레이즈는요, 세포의 주변 환경하고요,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, 심지어 이 심리적 반응 등에 의해서도 매우 예민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? 이 활성산소가 이 텔로미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이 활성산소는 이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. 물론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효소 체계를 갖고 있어요. 문제는 이 균형의 문제인데요.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자외선 노출, 염증 같은 요인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만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같은 이런 생활 요인도 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요,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화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타고난 유전 형질, 유전자죠. 이 개인에 따라서 텔로미어 길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요인도 텔로미어의 길이와 단축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. 결국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리적 활동을 하잖아요. 이런 활동이 복합적으로 텔로머레이즈 활성에 영향을 주고요, 그 결과 노화와 암 발생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. 염색체 끝이 매번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도록 되어 있는 것, 또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텔로머레이즈라는 단백질 그 정보가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다는 것, 이 두 사실은 노화가 생명체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내내 옆에 있었던 책 송기원의 생명공부에서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제가 이 책을 보니까요, 많은 생물 교양서가 이제 교양서다 보니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데 조금 더 생물학을 진지하게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책은요, 그 부족함을 채워줍니다. 생물학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, 좀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책의 구성이요, 17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. 1장 시작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거든요. 곧 생명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. 이어서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나, 생명의 정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, 유전 정보의 해독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, 어떻게 하나의 세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가, 생명의 발생과 분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. 그리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생명과학은 어떤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가. 매 그 장을 시작할 때마다 시라든지 또는 뭐 수필, 이렇게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, 익숙한 읽을 거리를 소개한 다음에 관련된 생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. 이 책에 보면은요, 그 세포의 복잡한 그런 작용 원리를 함축해 놓은 시가 있습니다. 세포에 대한 시인데요. 미국에서는 이 시를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부른대요. 오늘 이야기는 이 시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나는 세포,
생명의 구조, 내 부속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.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. 첫째로 ATP를 갖고 있지. ATP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. 세포막, 또 내 절친이지. 나를 감싸주어 너와 나를 보호해 주거든. 그 다음은 세포질. 마치 투명한 젤리 같은데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. 마치 내 뱃속에 음식물이 차 있는 것처럼. 그 다음에는 내 핵, 나의 조종 본부 또는 브레인. 핵은 크로마틴을 나에게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모든 정보를 얻지. 그러나 핵도 보호가 필요해. 그래서 핵도 막이 있어. 고맙습니다.